김성주이고요. 오늘 발표할 논문은 아이클리어 2021에 퍼블리시된 Knowledge Infused Decoding입니다. 페이퍼의 모티베이션은 그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이 논리지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는 프리트레인 때 배운 논리지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익스터널 논리지를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방향으로 논문을 끌고 가고 있고요. 먼저 예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은 앞에 있는 토큰에 의해서 미스가이드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톡하고 birdscan 하고 여기 마스크에 어떤 단어가 올지를 예측해 봤더니 토크라는 단어를 가장 높은 확률로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새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잘못된 문장이죠. 그리고 네게이션, not이 붙었을 때 이거를 잘 핸들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The theory of relativity was not developed by 하고 여기 올 단어를 예측해 봤더니 아인슈타인이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근데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생성된 문장이죠. 그리고 커먼센스 컨셉트를 잘 다루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나 숫자들에 대해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지금이 7시인데 3시간 뒤에 밥을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밥 먹을 시간 언제냐 이런 거를 물어봤을 때 잘 대답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teacher forcing is nasty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트레이닝 할 때 생각을 해보면은 teacher forcing 할 때 현재의 스텝에서 디코딩을 한다면은 다음 토큰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가 제공이 됩니다. 근데 테스팅을 할 때는 다음 토큰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가 제공될 수가 없죠. 그래서 긴 시퀀스에 대해서 제너레이트를 할 때 이 에러가 쌓여가지고 문제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어스가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용되는 디코딩 알고리즘 중에서는 빔서치 있고 그리디하게 디코딩하는 알고리즘도 있고요. 탑K 샘플링도 있다고 하는데 각각의 문제점은, 먼저 빔서치를 보자면은 아웃풋들이 반복적이고 약간 무의미한 아웃풋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탑K 샘플링에서는 unlikely한 토큰을 골라서 이 아웃풋이 incoherent한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네, 이런 문제들을 풀고자 이 논문이 제안이 되었는데요. 먼저 키드의 전반적인 흐름, 디코딩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3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스텝 1은 현재의 컨텍스트에 대해서 리트리버가 위키 독서에서 관련된 문서들을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된 문서를 가지고 knowledge try라는 걸 만드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X 컨텍스트에 대해서 엔티티 익스트랙션을 합니다. 그리고 스텝 3에서는 이 익스터널 논리지를 이용해서 디코딩을 가이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그 일반적인 디코딩 방법이랑 큰 차이점이 생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텝 1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스텝 3에서 어떤 점이 다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스텝 1인데요. 스텝 1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략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사용하는 리트리버는 Dense Passage Retriever DPR인데요. 그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관련된 문서를 DPR로 리트리브 해옵니다. 그 다음에 스텝 2에서는 익스터널과 로컬 논리지를 트리 형태로 생성을 하는데, 먼저 OpenIE라는 툴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내추럴 랭귀지 형태의 문장을 트리플렛 형태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여기 예시를 보면은 Iceland is Nordic island country in the North Atlantic Ocean and it is the most sparsely populated country in Europe 이라고 크게 두 가지의 절로 나눌 수 있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게 두 가지의 트리플렛 형태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절을 보시면은 주어가 아이슬란드죠. 그래서 subjective가 아이슬란드로 되어 있고 그리고 relation 타입은 is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Nordic Island Country라고 하는 게 오브젝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주어가 아일랜드고요. 그리고 relation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는 most sparsely populated country in Europe이라는 이 구가 오브젝트로 오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왜 이런 형태로 만드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냥 retrieve해온 패스지를 일반적인 텍스트 형태로 두는 것보다 이런 그래프 구조로 만드는 게 공간적인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고, 만약에 retrieve된 도큐멘트가 굉장히 많을 때는 인풋 시퀀스에 제한도 있고 이걸 다 적절히 활용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 형태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장점은 이 구조 자체가 너무 사이클릭하다는 그 장점이 있는데요. 너무 사이클릭하다는 거는 여기서 계속 그래프가 연정이 됐을 때 이 뒤에 다시 롤딕 아일랜드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여기 뒤에 롤딕 아일랜드가 있으면 그래프 엣지가 다시 여기로 이루어져서 사이클릭하게 되는데요. 이 트라이 형태는 사이클릭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큐멘트의 수가 굉장히 많을 때 또한 역시 장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키를 이용해서 쿼리를 날릴 때 그 상수만큼의 시간으로 상수는 아니군요. 컨텍스트의 길이만큼의 시간 복잡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컨텍스트에 있는 하나의 워드에 대해서 여기 이 그래프에 있는 키로 존재하는지로 쿼리를 날리고요. 각각의 토큰에 대해서 쿼리를 날리면은 시간 복잡도가 5의 컨텍스트의 단어 개수로 정의가 됩니다. 근데 이 컨텍스트의 단어 개수는 위키 도큐멘트의 K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코스트리 이펙티브하다고 합니다. 네, 이제 스텝 3인데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복잡한 소식들이랑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도 이해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해해야 할 핵심 컨셉은 기존에 제너레이트 했던 토큰들을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state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state st로 사용을 하죠. t-스텝 이전까지 생성된 토큰을 가지고 st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폴리스는 뭐냐면은 LM 헤드에서 나온 로직들을 소프트맥스한 결과인데요. 소프트맥스한 결과를 PT로 하고 이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을 그대로 폴리스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스텝에서 특정 토큰을 선택하는 것을 액션으로 정의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포뮬라이즈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재밌는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로컬 놀리지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컨셉 멘션을 전부 다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집된 컨셉 멘션을 이용해서 익스터널 놀리지에다가 쿼리를 날립니다. 그 다음에 쿼리를 날려서 얻은 정보들을 EV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집된 V를 가지고 그 i라는 그 원핫 멀티핫 벡터를 만드는데, 그 이 i라는 벡터는 익스터널 놀리지에서 얻은 토큰들에 대해서만 원으로 셋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폴리스는 categorical distribut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쿼리를 해서 얻은 결과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다 0으로 오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RT가 나중에 그 리오드를 결정할 때 사용이 되게 되고요. 이 밑에 식을 보시면은 아까 폴리스를 파이 t라고 해놨죠. 그 다음에 파이 스타는 뭐냐면은 desired police인데, 그 현재 현재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고르는 폴리스입니다. 네, 이게 옵티마이즈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만든 놀리지 게인을 곱해서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인 부분이 KL 다이버전스인데요. 그 오픈 리뷰에서 보면은 리뷰어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익스터널 놀리지만 활용을 하게 되면은 제너레이트한 아웃풋의 플루언스를 위한 스탑 워드 같은 경우에는 그 RT에서 전혀 셋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런 스탑 워드가 없으면은 플루언스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여기서 어서가 어떻게 답을 하냐면은 이 KL 다이버전스 텀을 이용해서 원래의 디스트리뷰션과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가이드를 한다. 그래서 스탑 워드를 이용해서 플루엔스도 좋게 생성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논문에 있는 수식만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그 공식 GitHub 레포를 찾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함수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compute reward라는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받는 인자들을 보시면은 last랑 knowledge indexes랑 norm less props랑 keyed past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첫 아규멘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the last generate token id인데요. 이 전에 생성된 토큰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knowledge indexes는 stuff knowledge term, 그 쿼리를 이용해서 쿼리를 날려서 얻은 knowledge 인덱스들입니다. 그 다음에 roam less props는 이거는 그 폴리스로 사용된 categorical distribution이고요. 그냥 LM 헤드에서 나온 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keyed pass는 이전 스텝에서 계산이 된 desired police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델의 forward propagation을 해서 얻은 로직 값이랑 hidden state들이고요. softmax를 이용해서 keyed last props를 계산합니다. 로직들에서 probability로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knowledge index를 이용해서 원핫 벡터를 생성합니다. 아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 i가 바로 그 원핫 벡터고요. 그리고 이 원핫 벡터랑 그 바닐라 categorical distribution이랑 그 행렬 구별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근데 한 가지 의문인 점은 여기서 그냥 일반적인 폴리시 파이티가 나눠지는 텀이 없는데 이게 왜 없는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KL 다이버전스 텀은 밑에서 계산이 되는데요. 여기도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게 KL 다이버전스
P 오버 Q는 그 P 곱하기 로그 PX 나누기 Q로 계산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KL 다이버전스가 그 파이 T 그리고 파이 스타 T로 계산이 되는데, 파이 T는 norm less props고요, 파이 스타 T는 kd less props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norm less props랑 kd less props랑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norm less props 곱하기 norm less props 나누기 kd less props로 원래 계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약간의 오류인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여기서는 오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이해하기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오픈 리뷰를 찾아봤더니 리뷰어들도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보시면은 The paper is over difficult to understand. I had to reread it multiple times to make sense of it.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읽어야만 좋은 이해를 할 수가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해하기 쉽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지 그래프 컨스트럭션 과정이 이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논문이 없었는데 그 어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펜딩스에 추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예시도 이 논문에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그 피드백을 통해서 추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X 컨텍스트가 이 ELI 파일 퀘스천의 예시로 들어왔는데요. Does marijuana impair driving ability?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 마리화나가 운전 능력에 영향을 주는지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그래서 그 컨셉트가 마리화나랑 드라이빙이랑 어빌리티로 수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 논리지를 이용해서 그 위에서 수집된 패스지는 탑 K 3으로 지정을 해뒀고요. 그래서 3개의 패스지가 일치됐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빙을 원래 스템으로 변형을 해서 드라이브로 바꿨고요. 드라이브로 익스터널 논리지에 쿼리를 날려서 그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가져왔습니다. 카나비스는 마리화나를 뜻합니다. 비크 콜리전, 교통사고, 그리고 influence of drugs, 이 세 개를 가져왔습니다. 마약의 영향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져온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다시 키를 뽑는데요. 여기서 추출된 키가 드럭입니다. 그래서 드럭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쿼리를 날리고요. 그리고 external knowledge에서 가져온 오브젝트가 testing screens, impaired drivers, 그래서 또 다시 키를 뽑습니다. 이 단계는 맥스 홉으로 지정이 되고요. 여기서는 2번의 홉으로 쿼리를 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가져온 오브젝트는 driving behavior subject to under cannabis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first in, first out 형태로 다 수집을 하고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1로 셋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RT가 이 단어들을 제외한 나머지 단어들이 0으로 오프된 그런 벡터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제너레이션 룹도 저자가 추가를 했는데요. 아까 본문에서는 한 스텝에서 그 한 토큰을 어떻게 고를지만 보여줬는데, 여기서는 전체 시퀀스에 대한 오버뷰를 제공해줍니다. 먼저 인풋은 constructed knowledge try G external knowledge고요.
그리고 로컬 놀리지 메모리를 G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인풋 컨텍스트는 원래 X 컨텍스트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Q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맥스 쿼리 홉을 Hmax, 아까 예시에서는 2로 지정이 되었었죠. 맥스 시퀀스 랭스를 L로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퀀스 랭스까지 놀리지 데몬스트레이션을 D에 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로컬 놀리지에서 2를 뽑아서 익스터널 놀리지에 쿼리를 날립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맥스업만큼 놀리지 데몬스트레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D에 담습니다. 그 다음에 D에 담은 토큰들에 대해서만 1로 셋을 하고 나머지는 0으로 해서 RT를 생성하고요. 이 RT를 이용해서 하나의 디코딩 스텝을 가이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셀렉된 토큰이 엔티티면은 Glog에 다시 넣어주고요. 이것도 다음 스텝에서 쿼리의 대상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제가 이야기로 DPR로 그럼 이제 어떤 거를 쓸지 리트리브를 해와가지고 별로 트라이를 만들어가지고 그 트라이에 있었던 단어들을 1로 설정하는 단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트라이에 있었던 모든 단어들이 다 1로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저기서 B의 왼쪽에 있는 저 단어들은 그럼 트라이에 있는 모든 단어들인 건지 아니면 그 중에서 또 어떤 선택 과정을 거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단어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캐나비스 들어있고 베이크 들어있고 콜리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기서 얻은 결과들에 대한 모든 토큰인 것 같습니다. 그냥 뭔가 드는 생각이 저걸 시그널로 이제 강화학습을 할 거면은 어차피 엔투엔드 안 돼도 돌아가니까 강화학습은 그 리트리버까지 한꺼번에 훈련시켰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리트리버도 같이 학습을 시킨다. 네. 오블레이션이 있었는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좋은 오블레이션 스터디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다들 듣고 계신 거 맞죠?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과를 같이 볼 텐데요. 베이스라인으로 선정된 거는 GPT-2에 놀리지를 더해준 거, GPT-2에 커맨 인베딩을 사용한 거, 그 다음에 레그, 그리고 퓨전 인디코더. 퓨전 인디코더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플렉티브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보통 GPT-2 같은 경우에는 오토 리그레시브니까 한 방향으로만 생성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단방향 LM 두 개를 이용해서 디코딩을 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저도 나중에 제대로 읽어볼 예정입니다. 테이블 1은 뭐냐면은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의 벤치마크들이 있는데 먼저 왼쪽에 보면은 ELI5는 뭐냐면은 페이스북에서 만드는 거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긴 QA 데이터셋인데요. MS 마르코처럼 패세지를 가져와서 그 패세지를 이용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 그 벤치마크입니다. 근데 앤서 정답을 보면은 굉장히 길이가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ROC 스토리즈는 그 스토리의 마지막 문장을 완성하는 태스크고요. 오른쪽에 있는 위자드 오브 위키피디아는 위키피디아 데이터셋에서 먼저 설명해야 될 게 이게 다이얼로그 데이터셋인데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한 명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요.
다른 한 사람의 역할은 그 질문에 대해서 위키피디아 데이터셋에서 관련된 문서를 찾아서 그 문서를 보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그런 다이얼로그 데이터셋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블레이트 한 것은 빔서치랑 샘플링 디코딩 알고리즘이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키들을 3개를 비교를 했습니다. 이 3개를 비교했을 때 그 키드 알고리즘을 사용한 게 일관적으로 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밑에는 베이스 아키텍처가 GPT-2가 아니라 바트 라지를 사용한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다 아웃퍼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2는 제가 말씀드린 이 베이스라인들과 비교하는 내용인데요. 그 승훈이가 말한 게 약간 레그에다가 키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돼 있었나?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레그랑 비교했을 때는 보자면은 이라이 5에서는 그 키드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초첨한 성적을 보여줬고요. 그 레그가 바트를 이용하는데 아마 GPT-2 미디엄에 비해서는 파라미터 사이즈가 큰 걸로 기억합니다. 그걸 생각해봤을 때 상당한 점수 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리플렉티브랑 비교해서도 확실히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리트리브 도큐멘트에 따라서 성능을 확인해 봤는데 그 5개가 가장 적당하다는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number of hops도 봤을 때는 그 4개의 홉이 가장 적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홉이 계속 길어지면은 그 승호님이 말씀하신 우려처럼 고려되는 단어가 더 많아지니까 셋되는 단어들이 더 많아지니까 키드의 장점이 약간 부각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시퀀스 랭스에 대해서 그 4가지 디코딩 알고리즘을 비교한 표인데요. 다른 알고리즘들은 시퀀스 랭스가 길어질수록 더 성능이 나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키드는 시퀀스 랭스가 더 길어지더라도 일관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그 처음에 제가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빔서치가 빔서치나 뭐 다른 티처 풀싱 알고리즘들이 그 시퀀스 랭스가 더 길어지면은 오류가 축적돼서 결과적으로 큰 오류를 낳는다, 이런 문제점을 언급을 들었었는데 이게 수치로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그 리트리버를 다른 것에 사용을 해봤는데 랜덤 리트리버도 그 다른 베이스 라인으로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TF IDF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인튠된 DPR도 있는데 여기서 저자가 문제 삼은 게 랜덤하게 리트리브한 것과 파인튠된 DPR로 제너레이트 하는 것이 거의 성능상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는 걸 문제를 삼았습니다. 즉 바트가 리트리브된 도큐멘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답을 내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참 문제가 되겠죠. 그에 반해서 키드는 랜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리트리브된 도큐멘트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5랑 26.3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죠. 이걸 봤을 때 키드가 제안한 디코딩 알고리즘이 논리지를 인퓨즈 하는 데에는 성공을 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D3 GPT-3 2.7 빌리언이랑 GPT-3 1.3 빌리언 파인튠데 1.3 빌리언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 GPT-3 2.7 빌리언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는데 이 결과는 좀 더 큰 랭귀지 모델을 이용하면 파라미터 개수가 좀 더 큰 랭귀지 모델을 이용하면 파인튠된 모델을 아웃퍼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파인튜닝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 테이블 4에서 네, 그러니까 비교를 했는데 방금 크기에 따라서 네, 지금 비교한 그 행을 보면은 FT가 파인튜닝 된 애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 GPT-3를 어떻게 파인튜닝 했죠? 저도 그 의문이었어. 아니, 애초에 어. 그 키드를 GPT-3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닌가요? 음, 아니, 그 로직 값을 받을 수 있으면 뒤에 디코딩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음, 예, 그러니까 빔 설치하는 거 대신에 그걸 돌아가게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그 파인 튜닝을 어떻게 했는지가 참 의문이네. 시퀀스 렌스에 대해서 그 각 토큰의 로직 값을 받을 수가 있다고. 네, 그럴 그럴 수 있는 게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아마 그 아웃풋 랭스를 1로 해가지고 하나만 제너레이트 하게 한 다음에 그거 맨 마지막 거에 대한 로짓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제너레이트 함수에 그 아규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네. 그거 그 GPT 홈페이지에 자기 모델, 자기 데이터셋으로 파인튠하는 옵션 있지 않았어? 맞아, 이번에 새로 나오긴 했어. 파인튜닝. 어. 그래서 그 파인튠된 모델 쓰는 거 비용 책정이 달라가지고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거 있긴 있을 거야. 파인튠하는 거. 3 빌리언이 10기가고 모델 크기가 11 빌리언이 40기가일 텐데 175비면은 거의 600기가 할 텐데 꽤 비쌀 것 같습니다. 이거 마이크로소프트라서 돈이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걸 간과했군요.